텐데요. 포스원의 하창봉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외국인 순매수 보인 종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대부분 업종에서 오늘 매도세를 기록했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매도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으로는 상대적으로 매기가 몰렸는데요. 종목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외국인은 전기전자 업종으로 위주로 좀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중소형주라든지 코스닥 시장에는 그래도 산발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약간 지난 금요일에 쇼크를 조금 만회하는 그런 수준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 좀 살펴드리면요. 역시나 하이닉스 좋아하네요. SK 하이닉스, 한국항공우주, 현대상선, KG 이니시스, 가비아 같은 종목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 보면 이니시스라든지 가비아 같은 거는 대표적으로 IT 소프트웨어 업종이 좀 강세를 보인 그 특징을 보여준 것 같고요. 현대상선은 연일 거의 상한가 행진을 좀 보여주고 있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80나노급 디램을 개발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전기전자 업종에서 오늘 하이닉스라든지 LG 디스플레이 쪽으로는 좋은 매수세가 들어왔지 않나 그렇게 봐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종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카이라 그러죠. 저는 그냥 말씀하기 편할 때 항상 카이라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게 발음하기도 쉽지 않습니까? 한국항공우주. 사실 지금 보면은 이제 시장에서 6월 만기 이후에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이 있죠. 근데 정기 변경이 있는데 이번에 SX 페노션이 이제 법정 관리 들어가면서 빠졌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항공우주도 사실 그 대상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오늘 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외국인의 매수가 왜 좋냐면 사실 계속 이 카이는 사는 지분, 청책금융공사 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각 이슈가 있죠. 근데 뭐 대한항공은 좀 능기자니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고 상당히 복잡한데 여전히 한국항공우주의 어떤 민영화 관련해서 매각 이슈는 남아있다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가지고 지금 미국이라든지 기타 국가, 뭐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약간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내 2013조 내내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다시 한번 도입하는 데 대해서 어느 정도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는 단순하게 그냥 뭐 코스피 200의 편입 효과만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뭐 매각 이슈라든지 또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서 항공주, 그 본인의 항공주라기보다는 전투기를 만드니까 군수업체죠. 군수업체 관점을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는 조금 좀 보면 좀 지저분하다 그럴까요? 아니면 좀 바닥권에서 모색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한국항공우주가 들어올 당시에 15,500원짜리로 들어왔으니까 공모가 대비해서 더블 가격은 보통 31,000원인데 최근 6개월 보면 계속적으로 31,000원의 저항 라인을 좀 받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하지만 수급적으로 보니까 역시나 외국인은 연일 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못 갔던 것은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연기금 쪽에서 매일 한 3만 주 정도의 물량이 좀 나오면서 상승을 좀 제한했지 않나 보겠는데 디테일하게 보니까 최근 한 3개월 동안에 한 27,500원 정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그 가격에서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 아마 이 주식은 신규 매수를 가담하기보다는 좀 보유하신 분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상승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31,000원에 대한 저항 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바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천천히 지금처럼 행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21선이 28,800원 정도 되죠. 예, 요 선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 28,000원, 약간 28,000원, 28,800원 사이에서 약간 장기적 관점에서 가져가신다면 어느 정도 저점 형성의 반등 기조를 이어가는 트렌드에 좀 동참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기관은 대부분 내수주 쪽으로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경기 민감주 쪽에서는 그래도 IT 쪽으로 순매수가 두드러졌습니다. 종목들 바로 확인해 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그래도 기관이 조금 매수를 해주면서 양시장에서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요. 전기가스라든지 종신, 유통, 내수 관련주가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종목들 좀 살펴드리면요. LG 디스플레이, 한국전력, KT, GS 리테일 참 좋은 레저가 있습니다. 참 좋은 레저, 참 잘 갔습니다. 오늘 장중한 때 얼추 상한가까지 가면서 자전거 관련주의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갔지 않나 보겠고요. 한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당히 불량 부품 관련해서 원전대를 많이 빠졌다가 지난주에는 가스공사, 오늘부터는 또 한국전력 쪽으로 약간 기술적 반등이 좀 들어왔지 않나 그렇게 봐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은 GS 리테일입니다. GS 리테일도 오늘 그래도 한 6.4% 상승을 하면서 유통주의 반등이 좀 견인했다 보는 것이고요. GS 리테일은 사실 오늘 시장에는 계속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아까 한국항공우주와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SX 페노션 빠졌으니까 그 자리에 이제 GS 리테일이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 나왔죠. 코스피 200에 편입되게 되면 어떤 게 좋냐 하면 대형주로 됐기 때문에 외국계 큰 자금이라든지 국내 기관들 연기금이라든지 이렇게 바스켓을 형성해서 자금이 들어올 때 그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내려갈 때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올 때는 안 좋습니다만 거꾸로 올라갈 때는
확 올라갈 수 있는 어느 정도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코스피 200에 편입된다는 재료 하나 자체는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 주식이 한 단계 레벨업되는 그런 효과를 보여준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주가 관점에서는 글쎄 오늘 좀 6% 올랐습니다만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차트 같이 보겠습니다.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우리 약간 유통 규제 업종에 속하죠. 많이 아시겠지만 리테일 글자니까 GS25라든지 올리브영의 친구를 합니까? 왓슨스 같은 걸 갖고 있죠. 근데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항상 골목거리 입점거리 제한이라든지 역시나 여전히 골목 상권 살리기 때문에 정부 규제에 칼날 속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약간은 지난해까지는 잘 갔어요. 연말까지는. 근데 올해 접어들어서는 확실히 한 6개월 정도 보더라도 2만 3만 원 밑에서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성장성이 정체되지 않느냐. 한 집 건너 편의점인데 뭔 돈이 되겠느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성장의 속도의 문제이지 내려가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차트 관점에서 보면 제가 판단할 때도 오늘의 양봉을 추격해서 매수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재반 이동 평균선이 약간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매수 관점에서는 글쎄요. 한 28,000원 초입에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살 종목은 아니라 생각을 들면서 내수 업종의 특징상 다시 한번 오늘의 양봉은 약간 오버슈팅이다. 그렇게 판단하면서 28,000원 초입 정도에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 관점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고가 기록한 종목도 확인해 볼 텐데요. 앞서서 살펴봤던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IT 관련주들이 대부분 눈에 띄었습니다. 그중에서 디스플레이 관련주인 서울반도체도 올라와 있었는데요. 전략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말씀하신 대로 요새 같은 장에 또 요새 같은 장이라 할 수 있겠죠. 장이 급락을 했으니까 신고가를 보인다는 거는 얼마나 잘났을까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대부분이 대북 관련주에 좀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도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살펴드리면요. 오늘 신고가 종목에는 서울식품, 에머슨 퍼시픽, 이화공영, 서울반도체, 삼칠리 자전거 있습니다. 자전거들 요새 장난 아니죠. 계속 가고 있는데 삼칠리 자전거는 오늘 2만 원까지 갔다가 약간 차익 몇 구에 밀렸다 말씀드리겠고 에머슨 퍼시픽이라든 이화공영 같은 경우는 남북 대화 재개 모드 때문에 실제로 대북 관련주 어떤 반등세에서 어느 정도 신고가를 달렸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서울식품은 오늘 장중이 특징주였던 것 같아요. 커피 전문점이라 그럽니다. 띵커커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업을 한다 그래서 조금 올랐던 것 같고요. 한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그 종목은 서울반도체입니다. 사실 참 LED 좋다 이야기는 쉽게 하고 있는데 정말 잘 가고 있는 테마면서 업종 중에 하나가 LED 관련주지 않나 보겠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코스닥 중소형주가 약간 많은 변동 아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LED 관련주도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오히려 서울반도체는 재차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현재 52주 신고가니까 사실 1분기 실적도 시장의 기대치보다 조금 좋게 나왔고 계속적으로 2분기, 3분기 또 하나가 미국이라든지 기타 해외에 있는 이 LED 관련주의 주가 상승이 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도 계속 LED 쪽으로는 매기세가 몰린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금 가격 자체가 사실은 조금 실적보다는 비쌉니다만 하나의 흐름이 있으니까 그런 흐름이 이어간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지금 같이 보고 계신데요. 주봉으로 본다 그래도 확실히 지난해 한 7월이죠. 지난해 여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LED 쪽으로는 좋은 매기세가 몰려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예전에 서울반도체가 잘 나갈 2009년도에 얼추 45,000원까지 갔었으니까 글쎄요. 저는 주봉 보고 기술적 분석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트렌드를 보면 우상향하는 기조를 가져가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약간 쉬었다가 오늘 이렇게 방세를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매기가 살아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서울반도체는 계속 드린 말씀이 LED 관련주는 서울반도체를 탑으로 보시는 거고요. 보유하신 분은 보유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이익 스탑을 제가 그려드린다 그러면 보유하신 관점에서 익절 확인하고 매도하실 때는 최소한 33,500원은 깨지면 안 됩니다. 이 정도 내려왔을 때는 밑에 사신 분이라면 일단 익절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글쎄요. 추격하기는 저는 조금 자신이 없다는 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오늘 양봉 너무 이쁘고 수급도 좋습니다만은 글쎄요. 개인적 욕심으로는 다시 한번 36,000원 정도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셨다가 조정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이슈 스나이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흐름을 보이는 업종에 있죠. 바로 홈쇼핑 관련주인데요. 유통주 안에서도 백화점 관련주보다는 홈쇼핑주가 더 두드러진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기사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홈쇼핑의 패션 열풍이 실제로 입증됐습니다. 상반기 홈쇼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 1위에 패션 제품이 올라왔는데요. 패션 제품의 강세가 이처럼 두드러진 것은 처음이라고 하죠.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홈쇼핑 3사의 상반기 히트 상품 1위는 모두 이미용 제품이었습니다. CJ 오쇼핑 관계자는 불황으로 품질 대비 우수한 홈쇼핑 패션 제품을 찾는 고객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패션 제품은 교환과 환불이 적고 마진이 높아 홈쇼핑 업체들이 전략적으로 강화하는 상품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홈쇼핑 업체와 유명 디자이너의 협업을 통해서 단독 브랜드를 유치하면서 가격 경쟁력과 최신 유행을 동시에 잡으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CJ 오쇼핑의 경우 상반기 히트 상품에 패션 제품이 6개나 올랐고요. 전체 매출에서 패션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53%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불황이 깊어지면서 백화점보다는 홈쇼핑을 찾는 고객들이 더 증가하고 있다라는 분석이었고요. 그 속에서도 패션 제품의 선호가 더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한때는 사실 불과 한 짧은 올해 봄으로 좀 기억이 납니다. 1, 2월 달만 해도 카드사에서 일단 무이자 할부를 중단한다. 그런 이야기도 좀 나왔었고, 또 홈쇼핑 업체 같은 경우는 한 2011년도 말 정도죠. 종합 편성 채널 종편이 들어오면서 약간 주춤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이후에도 이렇다 할 탁이 없은 것 같고요. 기사 내용에도 보시다시피 저도 홈쇼핑 좀 자주 봅니다. 볼라보는 게 아니라 채널 넘기다 보면 참 잘하지 않습니까? 사고 싶을 좀 유혹을 잘하는데 실제적으로 과거에는 보니까 뭐 마스크팩이라든지 화장품도 많이 팔았는데 확실히 계절 바뀔 때마다 패션 브랜드가 많이 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사 내용에도 보셨다시피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패션 부분이 이 미용하는 부분보다 매출을 뛰어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홈쇼핑에서는 실제 구매를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이즈가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옷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저의 취향입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실제적으로 최근에 우리가 가장 많이 와 닿는 이야기죠. 어느 정도 똑같은 제품을 놓고도 실제적으로 백화점은 조금 비싸다 그런 거 좀 있고요. 최근에 계속적으로 경기 불황이다, 가처분 소득이 낮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백화점에 가서 물론 VIP 고객은 백화점에서 매출을 합니다만 일반 보통 중저가 브랜드를 선호하던 일반 소비자들은 사실 백화점 가기가 조금 두렵고 오히려 접근성이 편리한 텔레비전을 통한 홈쇼핑 매출이 증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봐드리겠습니다. 이 흐름은 사실 앞으로도 좀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사실 채널에도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공중파 글쎄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5번, 7번, 9번, 11번이 이제 공중파 M사, K사, S사 이렇게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잘 나가는 홈쇼핑들이 대부분의 그 중간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4번, 6번, 8번, 10번 이렇게 채널이 끼어 있다 보니까 18번 대, 17번 대 이후에 몰려 있는 종편보다는 오히려 시청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렇게 보고 최근에 공중파 3사가 드라마 부분이라든지 예능 부분에서의 높은 점유율을 좀 시청률을 가져가다 보니까 당연히 종편 효과를 무색해 하면서 홈쇼핑 채널의 어떤 마케팅, 기존 케이블 사이에서 공중파 채널 사이에서 끼어 있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그렇게 좀 봐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실제적으로 백화점 주식과 홈쇼핑 주가를 상대 비교를 해봤더니 확연하게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자료화면 좀 같이 보신다 그래도 빨간 거는 레드는 GS 홈쇼핑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2만 1,000원까지 올라갔고요. 밑에 있는 거는 현대백화점입니다. 물론 현대백화점은 무역센터점 리모델링 개별 재료는 갖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트렌드를 한번 보시면 확실히 2010년도 7월 달부터 두 개 다 원래 내려 있었습니다. 홈쇼핑은 바닥을 기고 있었고요. 근데 지난해 7월 달부터 두 섹터가 다 올라오는데 잘 보시면 빨간색 홈쇼핑주는 나름 이쁘게 올라옵니다. 즉 조정이 약하면서 견고하게 올라오는 게 있고요. 하지만 백화점주는 올라는 왔는데 이렇게 등락이 심하면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런 건 지금은 또 디커플링이 돼 있죠. 그 말 그대로 실제적으로 지난해 7월 달부터 경기가 안 좋아진 건 아닙니다만은 거꾸로 보면 지난해 7월 달부터 사실은 시장에는 내수주 강세 현상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내수주, 방어주 강세 현상 속에서 확실히 현재 수준도 홈쇼핑주가 백화점주보다는 잘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이게 현재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고 미래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제적으로 패션 관련, 쇼핑 관련주를 보실 때 지금 이 트렌드를 조금 더 이어간다는 관점에서 보시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은 아니죠. 그냥 무거운 백화점주를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유통이라든지 쇼핑주를 접근한다면 역시나
개별 리스크 때문에 빠져있는 CJ 홈쇼핑이라든지 아니면 GS 홈쇼핑 같은 홈쇼핑주에 대한 선호 자체가 백화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이전에는 홈쇼핑 상품에서 임의용 상품이 가장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불황이 깊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홈쇼핑 채널의 패션 상품이 더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종편 채널의 효과가 좀 미미해지면서 공중파 채널과 함께 묶여있는 효과도 톡톡히 덕을 봤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홈쇼핑 관련주 계속해서 주목해볼 이유가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슈 스나이퍼였습니다. 네, 올장 한마디는 해외는 반등, 국내는 아직도. 사실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15,000포인트까지 회복하면서 1% 이상의 수준을 보이는 거 보고 오늘 되게 궁금했습니다. 오늘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근데 약간 제 생각보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역시나 오늘 코스닥이라든지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피의 내수 방어주는 좋았습니다만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오늘 사실 정권사의 호평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지난 금요일 날 45만 주, 오늘도 16만 주를 매도하면서 어느 정도 지수 발목을 좀 잡았지 않나 그렇게 봐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업종별로 오른 것이 대부분이 방어주 위주로 올랐습니다. 코스피의 상승률 상위 업종을 보신다 그래도 전기가스, 한국가스공사라든지 한전이 포함되어 있는 전기가스 업종이 3.4%, 통신주가 대략적으로 2.27%, 의약품, 유통, 증권업종은 올랐는데 통신주는 또 참 오늘 SKT 조금 선방했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도 좀 했죠. 창조경제의 핵심은 역시나 이동통신사 플랫폼이다 이런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오랐다고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시장이 어느 정도 자금은 들어오는데 기관적으로 자금은 들어오는데 삼성전자 사전이 외국인 매도 너무 무섭고 현대차 사전이 글쎄 갸우뚱하다 보니까 방어주 쪽으로 들어왔지 않나 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래도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조금 기분 좋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밝은 미소를 줄 수 있었던 것은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00억씩 들어오면서 547포인트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535포인트는 코스닥은 120일 이동 평균선이니까 반등을 해야 되는 자리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반등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장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시장은 반등을 해야 될 자리에 반등을 해줬을 때는 오히려 진짜 힘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코스피는 한 1935가 실제적으로 반등을 해야 될 자리인데 오늘 약간 저항을 보였네요. 내일 장도 좀 궁금해지는 그런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시장은 반등을 할 것 같습니다. 반등 안 하면 이상하죠. 왜? 해외 시장 자체가 출구 전략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우존스 산업지수라든지 독일 쪽에서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사실 반등은 긍정적인데 중요한 거는 연속성입니다. 과연 내일도 오늘의 코스피의 부진 속에서 코스닥이 상대적 선전을 보일지 아니면 거꾸로 코스피가 내일은 삼성전자를 선두로 해서 다른 종목 오늘 올랐던 내수 방어주가 좀 쉬는 한이 있더라도 지수는 반등해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기 때문에 오늘 장을 놓고 오늘 장의 결과를 가지고 내일까지 이어진다 판단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내일 장에 대한 한마디면서 저의 바람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장 사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저렇다면 지수 반등에는 크게 욕심이 없습니다. 즉 그 말 자체는 삼성전자는 철저히 수급 논리이기 때문에 지수 반등에는 욕심이 없는데 일단은 오늘 장을 보니까 오늘 코스피가 상승 대 하락이 5대3 코스닥이 7대3으로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즉 내일 장에 대한 코스피 지수에 대한 고민은 덜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처럼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기술적 반등이 내일도 한 번 더 나왔으면 어떨까 싶습니다.